우리는 왜 꿈을 꾸며 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몽이나 가위 눌림 같은 것은 어떻게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꿈의 정확한 목적과 의미는 과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확한 답은 없지만 여러 이론에서는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와 꿈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관점입니다. 심리학 이론. 프로이트 이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꿈이 무의식적인 욕망과 생각의 표현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은 억압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마음이 처리하는 방법 역할을 합니다. 융 이론. 칼 융은 꿈이 무의식의 측면을 반영하며 보편적인 주제와 경험을 나타내는 상징과 원형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인지 이론. 기억 통합. 일부 이론에서는 꿈이 기억을 통합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안합니다. 꿈은 뇌가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저장하는 동시에 관련 없는 세부 사항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꿈은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를 위한 인지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통해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나 해결책을 얻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이론. 활성화 마이너스 합성 이론. 제1. 앨런 하브선과 라버트 머칼리가 제안한 이 이론은 꿈이 뇌간의 무작위 신경활동의 결과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피즐은 이러한 신호를 이해하려고 시도하여 이야기나 꿈을 만들어냅니다. 신경학적 처리. 꿈은 감정, 경험, 감각 정보 처리와 관련된 수면 중 뇌의 지속적인 활동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진화론. 위협 시뮬레이션 이론. 일부 연구자들은 꿈이 위협적인 상황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진화적 목적을 이룬다고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어 생존 기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꿈의 목적에는 인지적, 심리적, 신경학적 요인의 조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꿈에 대한 개인의 경험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한 사람에게 꿈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꿈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 복잡성을 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꿈에 대해서 한평생을 연구하고 생각해온 꿈에 대한 저의 관점과 결론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점과 결론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저의 독자적인 생각이며 결론입니다. 꿈은 무의식 중에 나의 자발적 의지가 약할 때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생각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생각이나 잡념을 하고 싶지 않아도 문득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과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하려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평상시에도 우리는 지속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생각은 평상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과도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여러 정보나 경험들과도 관련 있고 또 평상시 인상적으로 여기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중요하게 여겼었던 어떤 사건이나 트라우마나 공포나 걱정이나 기쁨이나 희망과 같은 다양한 감정적 요소와 정보적 요소 등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계속 우리를 잡념이나 짧은 상상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닌 렘수면이라고 하는 얕은 수면 상태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많이 약해 있을 때 우리의 평상시의 상상이나 생각이나 여러 감정과 같은 것들이 문득 떠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렘수면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체는 꿈에서의 활동이 현실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 활동을 제약받습니다. 렘수면 상태에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 있을 때와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 의지나 상상 의지가 약해져 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 받아왔던 주요한 일들이나 살아오면서 공포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부분이나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일들이 이미지화되어서 상상하게 되고 생각으로 떠오르게 되면 얕은 잠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감정들과 이미지와 상상에 짓눌리게 되고 그것이 가위 눌림이라던가 악몽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긍정적인 생각과 낙천적인 생각을 많이 하던 사람은 악몽도 덜 꾸게 되고 가위 눌림도 거의 없게 됩니다. 꿈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껴왔던 수많은 감정과 트라우마, 스트레스 및 여러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평상 일상시에는 짓누르고 있었던 여러 잡다하고 다양한 생각거리들이 잠들어 있지만 얕은 수면 상태인 렘수면 상태에서 생각과 마음과 뇌가 정보들과 감정들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비자발적, 무의식적 생각 현상이라는 것이 제가 꿈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꿈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꿈은 얕은 수면 렘수면 중에 일어나는 비자발적, 무의식적 생각 현상, 비자발적, 무의식적 상상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나의 무의식적 자아를 분석해 볼 수 있고 나의 심리적 상태나 정신적 상태,
자신이 평상시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자신의 무의식적 감정, 욕구,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주 가위 눌림이나 악몽 같은 것을 꾸는 분들이라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평상시 감정, 태도와 스트레스 상태 같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만 있다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가위 눌림과 악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인들 중에서 가위 눌림과 악몽에 오랜 기간 시달렸던 분들에게 제가 꿈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면 가위 눌림과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천 방안들까지 지속적으로 설명해주고 나서 실제로 가위 눌림과 악몽과 같은 것들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꿈과 행복한 꿈을 꾸는 것도 악몽을 꾸거나 하는 것도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꿈속의 상태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는 약해져 있으나 평상시에 자신에게 체면을 걸듯이 긍정적인 생각과 낙천적인 생각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고 특별히 잠들기 전에는 더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상상과 계획과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잠든다면 꿈이라고 하는 짧지만 방대한 수면의 시간 세상에서 대단히 많은 유익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에서의 얕은 수면 시간인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꿈속에서는 50년의 세월을 살아내는 경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뇌신경의 활동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의 뇌신경 세포의 활동 속도는 거의 빛의 속도에 이를 만큼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꿈속에서의 1초는 우리 일상에서의 1년의 시간과도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의 자신의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을 익힐 수 있다면 현실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꿈속에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의 뇌에 엄청난 무의식적 역량까지 발휘되어서 상당히 창의적인 많은 것들을 이뤄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 풀리지 않았던 어떤 창의적인 계획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이 렘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다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평상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욕망하고 바라고 소원하던 어떠한 것들이 꿈속에서 발현되는 우리의 무한한 무의식적 능력과 함께 해결되는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꿈과 무의식, 악몽과 가위 눌림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어떠실까요?